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해야 하는 지침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풀어보셨던 문제죠. 자, 답안 보실게요. 답안은 로작2라는 암기법입니다. 이거 보시죠. 1번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2번 작업 중에 매니플레이트의 속도, 3번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에 신호 방법, 4번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 자 오른쪽을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22조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가나다라로 해서 나오죠. 안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지우고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로봇의 작동 방법, 조작 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플레이터,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이상을 발견한 경우 조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22조의 내용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문제는 항상 말하죠. 3 플러스 1이라고 했죠. 3 플러스 1이라고 로봇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교재를 보시면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MSDS 교육 시기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신출이었네요. 신출.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이 말이 줄여서 이 말이 MSDS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 2번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될 경우 혹은 반입될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3번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자, 밑에 아래 참조표를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의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1, 2, 3으로 되어 있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의 내용이었고, 이거는 신출로 나왔습니다. 혹여나 이 문제는 신출이었겠지만은 혹시라도 건설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통업 근무하시는 분들, 평상시에 MSDS가 뭔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유추해서 쓰셨으면 어느 정도 맞다고 채점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역시나 신출이네요. 중대산업사고의 정의 및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중대산업사고는 자, 답안 보실게요. 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제출에 대한 보고서는 뭐다?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아래 참조표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참 법이 희한하게 많죠. 시행규칙도 있고 법령도 있고 많습니다. 자,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내용이고요. 제44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설비로부터 그 설비로 쭉 해서 내용 있죠. 사업장인 근로자의 즉시 피해를 주는 인근재해 필수 사고라고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제출할 보고서는 이 앞에 작성되어 있죠.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출할 보고서는 공정안전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참 산업안전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참 많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다 알고는 있어야겠죠. 신기방의 교재를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하중이 1500kg인 하물을 두 줄거리 와이어로프 상부각도 60도의 각으로 들어 올릴 때 다음을 구하시오. 파단 하중은 42.8kN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번은 안전율, 2번은 안전율의 만족도는 불만족 여부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자, 일단 식을 먼저 보실게요. 이 식은 많이 풀어보셨겠죠. 자, 보시면 2분의 웨이트, 무게죠. 2분의 웨이트 나누기 코사인 가로 열고 2분의 세타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자, 2분의 하물 1500kg 됐잖아요. 1200 나누기 코사인 분의 2분의 상부각도 60도로 됐죠. 2분의 60이라 바로 치시면 866.03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위를 바꿔줘야 하거든요. 자, 안전율을 풀어볼게요. 자, 안전율은 866.03 곱하기 9.8이 됩니다. 그럼 이거 물어보겠죠. 9.8 왜 들어가나요?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 환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2.8kN이 됐죠. 근데 이거를 뉴턴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1000을 곱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그렇게 하면 뭐다? 42,800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42,800이 들어가고요. 푸시면은 5.04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은 만족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참고글을 보실게요. 자, 보시면 참고표 있습니다. 근로자가 탑승하고 죽이는데 이건 이제 하물이잖아요. 자, 두 번째 내용이네요.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안전계수 몇? 5 이상입니다. 그럼 결국엔 5 미만이 나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4.98이 나왔다. 이러면은 불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5.04가 나왔기 때문에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23년, 24년 꼭 한 번씩 나오는 문제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조금씩 변형될 수 있어요. 단위 한산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 부분만 잘 체킹해 놓으신다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는 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세 가지 작성하시오. 자, 분리브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이건 암기법이 있죠. 자, 답안 보실게요. 주라고 제가 외우겠습니다. 자, 보시죠. 1번은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2번 저장 용기의 재질, 3번 저장된 물질의 인화성 여부, 마지막 4번 주위 온도와 압력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암기만 제대로 되어 있으신다면 뭐 틀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조건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해당 문제가 15년 만에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그 말씀은 2010년이죠. 10년에 출제가 되고 한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자, 보시면 1번 꼬임이 끊어진 것, 2번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7조에 있습니다. 보시면 1번에 꼬임이 끊어진 것, 2번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7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중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를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신출이었죠. 신출. 근데 기존 기출을 좀 보셨으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뭐 신출로 포함하는 게 맞는 문제 같아요. 자, 보시면 답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던 답안이죠. 자, 이건 어디 나와 있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1번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세 가지가 있죠.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입니다. 아래 내용도 있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이건 프전, 크리압, 롤곤 사고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요 부분도 참고하고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역시나 이 밑에 내용도 역시나 저희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 교재를 보시고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이것도 역시나 신출이긴 한데 기출 변형된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허가 대상 물질 표지 하단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 두 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림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 아래에 허가 대상 유해 물질 명칭, 제조, 사용, 보관 중 나왔고 1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자, 그럼 보시면 이거의 답은 뭐다? 1번 보호구 보호의 착용 아니면 보호구 보호복의 착용 아니면 흡연 및 취식 금지입니다. 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57조의 내용에 그림이 나와 있죠. 지금 그림이 좀 흐린데 관계자의 출입 금지. 여기도 역시나 뭐뭐에 하고 보호구의 사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자,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7조의 내용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따와서 왼쪽 아래 참고표 넣었죠.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에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 허가 대상 유해 물질 명칭, 제조, 사용, 보관 중, 그리고 보호구, 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 착용도 될 수 있고 보호복의 착용이라고 쓰셔도 무관합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기출이 변형되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24년 2회차를 제가 그 당시에 복원을 할 때, 제가 저희 신기반기가 바로 실시간 복원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실시간 복원할 때도 정말 당황했던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2회차 분들, 24년 2회차 분들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그때 복원했었거든요. 그때 시험 쳤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멘붕이었던 해차인 것 같아요. 왜? 많이 어려웠던 해차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기존 기출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잘 체킹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정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3가지만 작성하시오. 단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는 제외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답안을 일단 보시고, 이것도 역시 다 신출이거든요. 자, 보시죠. 1번.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번.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번.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4번.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입니다. 자, 이 내용 어디 나와 있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건축물의 각 층의 평면도, 기계 설비의 개요,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도 나와 있고, 또 마지막에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이건 정말 신줄이었거든요. 정말 24년 2회차 제가 아까 8번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웠던 해차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신출이 많았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부터는 기존 기출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공부해 놓으시면 별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작성하시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주 출제. 자, 보시죠. 산업용 로봇은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이건 몇 년이다?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에 매 몇 년? 2년이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리프트 곤달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몇 개월마다? 6개월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렸죠. 건설업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가 지어지면 한 2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 다 지어고 나면 건설 예산은 빠지는 거죠. 건설 예산 빠지죠. 거기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조업은 공장을 하나죠. 그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가 한번 설치하고 길게 가는 거는 제조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3년, 2년. 왜? 3번 설치하고 쭉 가기 때문에 공장이 뭐 어디 빠지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건설 현장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2년에서 4년 걸리고, 그러면 건설 회사가 다 지어지고 나면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상주에서 일을 하던 현장 소장님, 안전관리자들은 다 지어가면 빠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6개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압력 용기 있거든요. 압력 용기는 몇 년이다? 4년입니다. 4년. 요 문제도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각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 이상인지 작성을 하라고 했고요. 해당 규정에 포함된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자, 아래에 참고표를 보실게요. 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한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제25조 1항에 대한 거죠. 자, 사업의 종류.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했을 때 몇 명이 상시보다 300명이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요 밑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제1호, 이게 1호입니다. 1. 제1호부터 4호까지, 제2호의 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5호부터 제10회까지 사업을 제외한,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됐죠.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안 되는 건 몇 명이다? 100명이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안은 뭐다? 100명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해당 규정은 포함한 사항 3가지는 뭐다? 이거는 법령을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안안작사입니다. 보시죠. 안작사. 읽어보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번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번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 4번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래서 안안작사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문제를 잘 낸 문제 같아요. 이 문제, 그리고 특히 자동차 관련된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좀 헷갈려하는 법령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교재에 집필해 뒀거든요. 교재를 보셔서 이게 지금 어떤 게 100명이고 어떻게 300명인 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알려 안 드릴게요. 왜? 교재를 보시고 알 수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건 이런 차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이 교재를 보시고 나머지 법령에 대한 부분도 차이를 구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 특별 안전 보건 교육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구매하신 교재가 뭐죠? 신기반기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도 뭐죠? 신기반기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해 드릴까요? 이거의 답이 뭐다? 신기반기입니다. 답을 보시죠. 신기반기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2번 기계기구 달기체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3번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마지막 4번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기반기가 되는 거고요. 24년 2회차분들 시험을 치시면서도 재밌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신기반기 교재 문제가 그대로 나왔네. 우리가 또 알고 난 기법 신기반기가 나왔네 해서. 그래서 신기반기 공부하신 분들 요거 모르면은 진짜 간첩이겠죠. 무조건 아셔야 될 내용이겠죠. 신기반기 잘 외워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 포함하여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그 조건이 주어졌네요. 단, 그 밖에 토의사항은 제외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보셨던 문제다. 답안 보십시오. 자, 1번 출석위원, 2번 개최시 및 장소, 3번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입니다. 이것도 희한한 법안 많죠. 시행령 제37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개최 예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마지막 단 그 밖에 토의사항 나와 있네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였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기존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이 설명하는 양중기의 종류를 각각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읽어보시죠. 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나.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하물의 건상 및 횡행 또는 건상 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양중계 종류가 뭔지 물어본 거거든요. 자, 보시면 가는 크레인이고 나는 호이스트입니다. 자, 이건 어디 나와 있냐?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2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크레인이나 똑같이 나와 있죠.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 수평 또는 선해를 말하고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호이스트라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하물을 건상 및 횡행 또는 건상 동작만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호이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하게 참 어렵게 낸 문제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약간은 기출의 변형이 되면서 기출 변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기출 변형에서 약간 신출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4년 2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고요. 제가 그 당시에 아까도 소두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24년 2회차 제가 그 당시에 복원을 할 때도 굉장히 난해고 되게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정말 24년 2회차 분들 시험 치실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